통계별로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증권정보방송과 그리고 증권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경제TV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는 1996년 8월에 증권 인터넷 방송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2004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상호를 2004년에 와우TV에서 한국경제TV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의 로고이고요. 자, 최대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46.04%의 아주 안정적인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경제신문의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가 20.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제신문을 지배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TV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5% 이상 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주식농부란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박영옥 씨가 17.2%로 계속적으로 높은 지분을 현재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캐피탈이 5.2%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와우미디어 콘텐츠라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 현재 매출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와우 SNF라는 주식담보대출 모집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출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자,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한국경제TV가 있고요. 방송사업 그리고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증권 정보 서비스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와우넷이라는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식창이라는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와우넷은 한번 밑에 살펴보면 약 50에서 60명의 증권 전문가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고요. 전체 회원 수는 약 93만 명을 현재 회원을 가지고 있고 유료 회원 수 비중은 한 약 10% 정도 수준의 유료 회원 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이 증권정보 서비스료를 내면 회사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전문가들이 6대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나누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창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2020년 말에 주식창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42만 건이고 이것은 2019년 말 대비 41만 건으로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경제TV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와우 SNF라고 스탁론 사업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대행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SNF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현재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경 L&D와 NF 컨소시엄 그리고 코리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지분법 손익으로 현재 수익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경 L&D는 포천힐스 C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과 같이 한국경제TV가 한경 L&D의 포천힐스 CC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골프장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식 가치와 자산 가치를 상당히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상암 DMC 디지털 큐브 이것은 NF 컨소시엄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가 공동 현재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 가치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는 현재 회사의 본업뿐만 아니라 이 골프장과 그리고 빌딩에 대한 자산 가치로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리아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 콘텐츠 전문 서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미디어그룹의 지배구조이고요. 이 자료는 유한타증권 리포트에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 한번 부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협찬 부분이 18.1%입니다. 여기서 협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증권방송의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출연료를 협찬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여서 나중에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조언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료 부분이 4% 정도의 현재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매출이 최근에 커지고 있고 65.5% 그리고 기타 부분이 12.3% 스탁론 이런 것들이죠. 자,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보면 수출은 뭐 미미하고 내수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속기업 관련 재무제표를 보시면 와우 SNF가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고 작년 1분기에 많이 침체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수익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스탁론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서서 현재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모바일 인터넷 부분이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스마트폰들이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식창 등 모바일 앱으로 통해서 또 서비스를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의 흐름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변동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 후행성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돌아서고 나서 이 부분이 매출이 또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문별로 2016년도부터 나타내 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타 부분 인터넷 부분이
2017년, 18년 좋았다가 침체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큰 폭으로 주식창과 그리고 인터넷 와우 서비스 등을 통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은 광고 협찬 방송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들어오는 것과 이런 것들이 큰 폭의 변동이 없이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 성장을 이끄는 것은 인터넷 부분의 매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스탁론 중개 대행 서비스가 현재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별로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 점검률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18년 이때가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증가폭이 작년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익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PM, NPM 그리고 ROE 등입니다. 회사가 영업 수익 그리고 영업 비용을 빼서 영업이익 이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출의 총이익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 2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최근 들어서 27%, 2021년 1분기 27%로 분기 최고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호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순이익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법 손익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최근 들어서 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ROE가 최근에 17.9%가 18%에 달하는데, 이것은 역사상 또 분기로는 최고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ROE도 14.1%로 회사의 ROA가 14%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 총자산 대비 이익이 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ROE를 듀폰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어떤 지표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분이 또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 순이익률에 따라서 ROE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순이익률이 많이 올랐지만 총자산 회전율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이제 이익의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낮은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18%까지 ROE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률이 증가를 하지만 매출액이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다면 ROE가 더 증가를 해서 주주 자본의 늘어나는 속도가 더 늘어날 것인데, 18% 정도면 꽤 괜찮은 수준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자본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ROE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회사가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ROE가 현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채는 영업 관련 부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차입금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회사이고요. 그래서 총자산이 현재 1849억이고 시가총액 7월 23일 기준 1895억으로 자본에 비해서 조금 벌어져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회사의 ROE 수준을 고려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PBR이 한때 1.7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0.8, 작년에 1분기 때 0.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ROE 수준을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PER과 PFCR, 그러니까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한 8주일을 계속 회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평가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 상태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FCR 같은 경우는 5.0, 이 정도면 회사를 인수한다면 5년 만에 자유현금 흐름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이 회사의 현재 ROE 수준이나 여러가지 현금 흐름 수준을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또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수, 재고 자산 회전수입니다.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이 계속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많이 증가를 하면 회사에 나중에 충당금을 쌓아서 이익을 갉아먹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회사의 업종상 재고 자산은 없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인터넷 비중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개인으로부터 회비를 먼저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관련 매출 채권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아주 안정적으로 매출 채권 회전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거의 꾸준히 플러스를 나고 있고, 이것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먼저 현금으로 받는 것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증권시장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로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형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업종상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현금은 잘 들어오고 캐펙스가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은 상태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잘 들어오는 현금으로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 그리고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가끔 기타 투자로 현금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현금을 하면 차입금 증가가 한 번 있었지만 그 외에는 재무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번 살펴보면 뚜렷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좋을 때 영업현금률이 좋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회사의 7월 23일 시가총이 1895억인데 현재 프리캐시 플로우 378억으로 이 정도 수준이 5년 정도 수준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캐펙스가 거의 없고 그리고 기타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무엇보다도 현금성과 단기금융상품이 한 808억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차입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는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리스크는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가 수익 가치가 최근에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의 수익과 그리고 성장 가치가 최근에 좋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골프장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빌딩 관리 지분까지 자산 가치를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폴업이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좋지만 증권시장이 조금 침체를 하면 한 1, 2년 또 회사 이익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아까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TV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